대구는 과거 한국 미술계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인성을 비롯한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하고 70년대에 한국 현대미술 운동 등 근대미술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2011년도에 건립된 대구미술관은 예전에 비해 침체된 지역 미술을 살리고 그 계보를 잇고자 시작한 지역 미술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 문제를 두고 대구미술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선 오늘을 보다에서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개관한 지 3년 된 대구미술관이 인사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2012년 이대 관장 취임 이후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4명의 계약직 큐레이터들이 연속적으로 계약 만료가 됐다는 겁니다. 미술계에서는 이례적인 인사에 한국큐레이터협회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큐레이터는 미술관 운영을 책임지는 아주 꽃과 같은 그런 중액 세력이에요. 그런 그 전문가를 평균 5개월에 한 명씩 그 계약 만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칼날을 휘둘면서 평균 5개월에 한 명씩 해임시킨다는 자체가 국내 미술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작진은 계약 만료된 큐레이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제 갔더니 그래서 뭐 성격이 좋으니 어디서든 잘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너는 재계약이 안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뭐 우리의 인연은 뭐 여기까지인 것으로 그러고 나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어떤 근무평가를 받았길래. 해당 큐레이터들은 당시 대구미술관에서 전시 기획과 운영, 지역 미술연구 등의 업무를 맡은 임기제 공무원이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마련된 직위입니다. 때문에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 학위 이상 또는 상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채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 기간은 기본 2년으로 계약을 하지만 5년 범위 안에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5년은 기본으로 가요. 5년은 기본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봐서 툭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5년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 큐레이터들 중에는 대구미술관 개관 주역으로 재임용돼 8년간 근무해온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임용돼서 5년 만기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제 시험 공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 직책에 대한 공고가 나서 저 이제 다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다시 쳤죠. 또 이제 3년 되고 이제 2년이 남았을 때, 2년이 남았을 때 2년 연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지가 된 거죠. 이들 중 일부는 당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큰 징계나 귀책 사유가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큐레이터는 담당 부서의 평가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 자료를 보여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뭘 보여주셨냐면 그 평가 결과 등급 나온 거 그거 한 장 딱 보여주시는데 다 가리고 그 내용 나온 것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 점수가 막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담당 부서에서는 평가위원들의 세부 점수는 가린 채 반쪽짜리 평가 결과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큐레이터가 받은 등급은 당시의 인사처리 기준이 된 대구시의 지침과는 다른 조치였습니다. D등급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그 연봉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D등급부터는 그 기관장의 재량 하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 해당 큐레이터들의 평가를 담당했던 대구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재계약 요건으로서는 근무 실적 성과를 평가해서 타골이나 우수할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1차 평정자는 관장님이시고 2차 평정자는 한 4명 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포함해서 4분이 본인이 이제 성과 평가했는 결과 보고서를 보고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4분은 미술관 내에 있는 분들은 아니신 거죠? 예, 외부입니다. 큐레이터들은 자신들의 연구 실적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시 기획하면은 전시 기획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시 기획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수반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만약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지 그거는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를 얼마나 알아서 이때 이제 계약직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얼마나 잘 알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제일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관장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작진은 큐레이터들의 계약 만료 사유에 대해 1차 평정자인 대구미술관 관장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큐레이터들은 실적이 좋지 않았고 경력이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큐레이터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한 5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별 탈 없이 너무나 근무 잘했었고 나름 또 좋은 평가도 받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 정도의 경력을 갖지 않고 채용을 했다면은 대구시에서 채용 잘못한 거겠죠. 네. 지역 예술계에서는 관장 역시 임기제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상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관장 역시도 임기제입니다. 2년 임기제다 보니까 자기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에 직원들이 좀 반대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에 다른 데 평가받는 데에서 방해 요소가 있으면 조바심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빨리 2년 안에 그 안에 권력들을 잡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질서를 자기가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이 되게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대전 시립미술관의 경우 관장의 의지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 시립미술관 관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마의 재임 기간 동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계세요. 그리고 조직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또 업무 연속성 높아지고. 그렇다면 전국 국립미술관 큐레이터들의 고용 형태는 어떨까? 대체로 임기제보다는 정년을 보장하는 학예직이 더 많은 추세였습니다. 정원 101명에 학예 연구직은 26명. 아, 학예 연구직은? 정원은 26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정원이 33명이고요. 33명에서 연구자가 6분. 그 6분 안에 일반 임기제가 2분 계시고요. 임기제 공무원 비율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데 광역단체 이상의 시립미술관 중에서는 대구미술관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많이 비중을 둔다는 문제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계약하게끔 해서 미술관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정책을 내놓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신생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의 성장을 위한 발전적 취지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인데 그런 계약 기간 가지고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없고요. 또 보통 웬만한 전시는 2년,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기획한 전시는 내가 문을 못 연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큐레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미술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 기획과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짧으면 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립미술관이었던 경기도 미술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영리재단인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됐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미술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통합 5년차를 맞이해서 현 경기문화재단의 엄기영 대표께서는 이대로는 그 큐레이터들의 그 역량이나 미술관 경영에 차질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무기계약직 전체를 정규직화했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 소속된 김해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역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명하는 등의 전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전시들은 모두 큐레이터들의 오랜 준비 끝에 이뤄진 겁니다. 개관 이래 9년째 근무해온 이영준 팀장은 정년이 보장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기 싫은 미술관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일관된 어떤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을 계속 눈치 안 보고 관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학예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직화 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고용 행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대구미술관의 해당 큐레이터들은 예상치 못한 계약 만료에 자신이 맡은 전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미술관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딱 주어졌을 때 제 계약 임기에 맞춰서 만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전시도 사실 그 전에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관장님 오시고 전시 이제 일정이 이제 뒤로 이제 미뤄지고 하면서 제가 오픈을 못 시키고 이제 오픈하기 한 2달 전에 저는 나왔고 다른 이제 큐레이터한테 이제 인수해서 인계해서 제가 이제 오픈하는 거는 봤지만 좀 더 마무리 못한 것이 좀 아쉬웠었죠. 전시를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면은 큐레이터가 바뀌고 그러면 그 일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이나 그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담당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지역 미술사를 연구해 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은 대구미술관의 중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이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술관 아카이브 업무를 이제 팀장인 제가 맡았는데 그 업무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고 계속 인터뷰도 해야 되는 거고 자료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들 다 스크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 그런 것들을 다 스캐닝 작업을 하면서 자료로 기본 자료로서 이렇게 축적을 시켜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지역의 한 원로 작가를 기록한 첫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큐레이터는 이후의 다른 연구들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안 나올까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째야 되나 그 노인과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노인이 저를 믿고 그런 자료들을 막 주셨던 부분 이거의 다음 단계라고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이분 생애 기록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작업이 어떤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미술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비평가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이분에 관련된 텍스트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거 다음 단계는 이제 그거였는데 그거를 못 하고 나온 거죠. 어찌 보면은 그 피해는 그대로 미술사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대구 시민들이라던가 나중에 그게 결과로 다 나올 텐데요, 그죠? 미술관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인사 조직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미술관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고 그 연구에 대한 그 성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을 떠나야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손실이겠죠.
또 하나는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것들은 시민의 부담이고 국민의 부담이라는 거죠. 큐레이터의 연구 실적은 지역 미술 연구와 직결되기 때문에 큐레이터 한 명을 잃는 것은 미술관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술관을 위한 운영의 묘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개관 4년차에 접어든 대구미술관, 지난해에는 관람객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술관의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선 대구미술관의 행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외곽에 들어선 대구미술관은 접근성이 취약한 탓에 초기 관람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대 김선희 관장의 취임 후 지난해 7월에 열린 쿠사마 야요이전은 대구미술관을 전국적으로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했고 10억여 원의 입장료 수입을 내면서 성공적인 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역 미술관으로서의 전시로 적절했는지 그 여부를 놓고 봤을 때도 성공한 것일까? 일부 미술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 지역 미술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연구, 지역에 기반한 미술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세계 미술과의 교육,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방미술관들이 대개는 다 모든 걸 다 하는 종합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관람객이 많이 들었고 세계적인 작가가 왔다라는데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미술관은 그 다음 꿈을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관람객이 많이 오는 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세계적인 작가를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구라고 하는 혹은 광주는 광주라고 하는 각각의 지역 국립미술관들이 고민해야 될 지역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애초에 지역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역 미술관들은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때문에 지역 미술관만의 특성과 공공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그런데 최근 대구미술관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지적됐습니다. 먼저 작년 쿠사마 야요이 전시입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지역부터 시작해 해외 순회 전시를 목표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첫 번째 도시인 중국 상하이의 한 사립미술관에서 쿠사마 야요이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아시아 순회전이라는 것 자체가 대구 미술관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이제 기획이 됐고 대구 미술관 기획으로 초반에는 홍보가 됐던 내용인데 그건 지금 대구 미술관이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김선희 큐레이터 개인이 했는 걸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대구미술관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제작진은 직접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미술관의 홈페이지에는 전시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전시 담당 큐레이터를 대구미술관 관장인 김선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这是有什么原因呢？这个他自己邀请的吗？什么？他策划的整个库萨玛雅优语的亚洲巡版，对，应该要放大邱美术馆的名字，但是我们的网站没有办法 update， 所以没有办法修改。 이 사실과 관련해 대구미술관에서는 관장이 전시 기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큐레이터라 표기되는 것이 맞고 그것은 국제적인 관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시 도록엔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표기돼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중국 도록을 입수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도록 앞장의 인사글엔 역시 큐레이터 김선희로 적혀있고 아래엔 그녀가 현재 대구미술관 관장이라는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미술관이 기획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장의 역할을 맡을 거면 관장을 하면 되는 거고 큐레이터가 없으면 큐레이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관장의 이름을 가지고 큐레이팅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이거는 큐레이터가 해야 될 일과 관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전문인들이 관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 큐레이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기 실정처럼 하고 있는 거죠, 관장들이. 실제로 관장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의 세계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조선미술대전의 첫 순회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미술관의 홈페이지에는 이 전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순회 전시의 주체인 기관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쿠사마 야요이 전시의 경우 각종 홍보물 설치물에도 대구미술관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 쿠사마 야요이 이번 전시가 그 대구미술관 비용을 들여서 대구미술관에서 어찌됐든 간에 좋은 전시건 나쁜 전시건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낸 건데, 외국에서는 독립 큐레이터인 김선희가 이거를 기획한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대구미술관 관계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관장이 전시를 앞둔 작가의 작품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작품 중개에 직접 개입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립미술관의 관장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란 겁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하계실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작품 팔아줘야 된다. 이제 사전에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몇 차례. 국제박물관협회에서는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윤리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강에 따르면 박물관 종사자들은 수집품 거래 등 영리적 사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 박물관 큐레이터는 여러 측면에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영리적인 관계망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적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박물관 미술관이 지향하고 있는 그 비영리 기구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을 큐레이터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가치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 대구미술관 관장이 다녀온 런던 아트페어 출전과 관련해서도 미술관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관장이 자문위원으로 초청돼 갔다고 합니다. 아트페어는 여러 화랑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화랑 소속 작가들과 컬렉터들이 참가합니다. 전람회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비엔날레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아트페어는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오픈된 마켓인 거잖아요, 아트페어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시장성 논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미술 행사인 거고. 이에 대해 김선희 관장은 역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주최 측에서 출장 비용을 지원한 행사로 시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술관의 국제 교류를 위한 참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국외 출장 시스템을 보면 관장은 작년에도 같은 행사에 참가했고 미술관 홍보가 참여 목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트페어에 가서 미술관 홍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미술관은 비영리 기구예요. 비영리 기구의 기관이 영리 목적의 마켓에 가서 홍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홍보하는 걸까요? 시는 공립미술관도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정책을 바람씩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의 우수한 정책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탄미술관, 공공미술관도 그렇지만은 사설미술관, 그리고 개인 화랑에 있어서도 좋은 어떤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은 영역 구분 없이 좀 그런 분야의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와야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구미술관이 신생 미술관인 점을 고려할 때 먼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역의 그런 조금
그 소외된 지역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또는 이런 여러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술관을 홍보하고 그래서 미술관에 다양한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랑과 공공미술관은 작품 판매를 하는 상업성의 유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 공공미술관과 화랑이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작가의 전시를 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실제로 지역의 한 화랑에서는 지난 2년 동안 2명의 작가가 대구미술관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화랑에 문의했지만 해당 전시는 미술관과 관련이 없고 이미 유명한 작가의 전시였기 때문에 기획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 행태는 미술계에선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또 다른 화랑에서는 모 작가의 전시를 대구미술관과 같은 기간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화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작가는 화랑하고 같이 코업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미술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고 못 보여주는 거 있고 동시자발적으로 이래서 붐을 일으켜갖고 이렇게 미술의 적은 인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미술관이라면 간접적인 영리의 가능성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동안에 동시에 그 전시가 엇비슷한 장소나 지역에서 열린다든가 또는 사후에 그런 전시가 열린다는 것은 그 미술관이 갖는 어떤 그런 이 신뢰도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 피하는 편이죠. 이게 보통 전시 기간이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공공미술관에서 약간 사실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 점도 못 팝니다. 그 전시를 하면 그때 설치를 하고 우리는 이런 거에서 서로 전시를 크게 이게 판을 키우자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 보안의 개념이지. 뭐 그것 중에서 이익을 추가하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럼 그 영향을 국민의 세금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 작가 작품이 막 엄청나게 팔리거나 이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일들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사회 공동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공미술관. 그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미술관은 그냥 전시하는 집이 아니고요. 한 도시, 또 한 나라, 이 공동체의 역사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서 그 자료들을 잘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공공적인 문화기관인 거예요. 비영리 기관이고. 문화의 엄중함, 문화의 귀중함, 문화의 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절실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작진이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미술관 중에서도 지역 공공미술관의 역할은 이 지역 미술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구미술의 지난 100년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지역미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대구미술관. 미술인들과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야심차게 시작한 만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성장하는 미술관이 되길 바라봅니다. 시선 오늘을 보다 여기까지입니다.